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교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부족한 포항 오천읍에 27학급 규모의 가칭 인덕중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포항 오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해군 육전단 관련 확진자 2명과 남구중학교 관련 확진자 2명 등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육전단 확진자 A씨는 해군 간부로 어제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A씨의 자녀 1명도 확진됐습니다. 포항 남구에서도 중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 검사에서 아버지도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 경주에서는 고교생 1명과 동국대학교 병원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포항과 경주의 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가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항 지역 학교 3곳도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전체 확진자의 7.7%에 불과했던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19.5%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감염자 가운데 10대 비중도 9월 말 10.3%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미접종하다 보니까 끊기는 고리가 없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전면 동교하면서 학생들과 이제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고 학원도 정상 운영되고 미성년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 많았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실익이 적지만 이로 인해 미접종자가 늘어날 경우 또 다른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1% 미만에서만 문제가 되고 대부분 감기같이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감염시키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북의 12살부터 17살까지 학생 13만여 명의 백신 사전 예약률은 35%, 실제 접종률은 14.5%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1명 나면 그때 초창기는 예전에는 그 반만 이래 검사 떴는데 요즘은 전교생을 뜹니다. 좀 강하게 지금 진단 검사를 하는 거죠. 지역 학교는 이미 전면 등교와 이동식 수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강화된 생활 방역 수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 수시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선 운용 등을 실시할 것이고 학교 밖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생활 방역 지도 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10대들이 생활하는 교육 현장이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철강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 거점센터가 포항에 들어섭니다. 경상북도는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사업비 1,300여억 원을 투자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포항 철강 거점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철강 거점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철강 기술 개발을 위한 전기 슬래그 재융해, 정년로 등 최신 장비 8종을 도입해 철강 기업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학교가 부족한 포항 오천읍에 가칭 인덕중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천 인덕중학교 신설 안건이 지난달 27일 교육부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덕중학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428번지에 27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며 학교가 신설되면 해당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는 9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물가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4%대까지 올랐는데요.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구는 109.59, 경북은 108.09입니다. 한 해 전보다 대구는 3.1%, 경북은 3.4%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대구, 경북 모두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2분기부터 1년여 동안 0%였거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2%대로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마저 크게 오르며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석유 물가 상승률이 대구는 28.1%, 경북은 27.9%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도 4%대로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우와 돼지고기의 경우 대구, 경북 모두 8%대에서 13%대까지 올랐습니다. 공공서비스 물가도 대구는 4.2%, 경북은 5.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맞물리면서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대 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품 가격이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서 유지됐지만 올해 들어 원자재 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의 고물가 상태가 2, 3년 정도 유지되면은 73년, 79년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석유류와 농산물, 원자재 가격 등 공급적인 측면은 단기적인 재정 정책으로 다른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장기 안정화 정책을 펼쳐 고물가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9일부터 포항사랑 상품권 350억 원어치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시는 당초 올해 계획했던 발행액 3,520억 원은 모두 소진됐지만 국민지원금과 정책자금 등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사용이 더 편리한 모바일 결제형 포항사랑 상품권 도입 및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 2,760면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00여억 원을 들여 동천동 주차타워 등 주차장 1,160면을 확보했고 올해 말까지 서천 둔치와 쪽샘지구 등에 공영주차장 1,600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450면 등 모두 670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황남동에는 1,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환승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조금씩 더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포항의 한낮 기온 18.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며 쾌적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약한 비가 내린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18도, 포항과 경주 1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일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요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상 입동인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울진군 후포면의 한 이발소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이발소 주인 70대 A씨와 손님 B씨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싸이월드 미니홈피로 익숙한 싸이월드 Z와 함께 경북도정과 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싸이월드의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통합 신공항이 구축돼 신공항을 미리 경험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경북 관광명소와 농특산물, 중소기업 제품 등도 구입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조성되고 경북도정과 정책도 제공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추모공원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추모공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지역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